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보관. 이번에는 아내 미네코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참 모습에 대해 물었다. 의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남성은 자기들이 가정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여성이 조종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내가 가정을 조종하는 비결로 따르면서 따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소련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거기에는 총명한 여성의 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부 대표가 질문했다. 테레시코바 의장님은 우주 비행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1인 2역 아니 3역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말했다. 아내의 자리에서는 아내 역할에 전념하고 어머니로 있어야 할 때는 어머니의 역할에 전념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일 때에는 우주 비행사로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신이치는 간결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언제나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그때그때의 과제에 따라 온 힘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일 때 일을 걱정하고 일하는 중에는 아이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양쪽 모두 어중간하게 되고 만다. 니질의 내성이는 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엇갈려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어서 1463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마다의 주제에 집중하고 정열을 쏟아 온 힘을 다 내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구애받지 말고 언제나 명랑하게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내는 비결이다. 테레시코바 의장은 어머니의 교육이 화제에 오르자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도 어머니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허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힘이 된다. 신의치는 조직과 조직의 교류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회담을 하고 싶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공명하고 공감하는 일이 서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담에서는 여성과 평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등에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마음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됐다. 테레시코바 의장, 시네치와 미네코 부부는 그 뒤에도 거듭 교류하며 우정을 키워간다. 5월 26일도 일정표가 분단위, 초단위로 짜여 있었다. 소련 여성위원회를 방문한 신이치 일행은 오후 6시 반부터는 소련 대문연과 모스크바 대학교 주최로 모스크바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두 차례 소련 방문으로 친교가 두터워진 사람도 많아 온화한 분위기에서 환담이 오갔다. 포포바 대문연 의장이 리셉션 첫 머리에 연설했다. 그 말이 참가자를 감동시켰다. 의장이 매우 기쁜 듯이 싱글벙글하며 정열을 담아 외쳤다. 야마모토 회장님,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함께 평화 건설을 위해 나아갑시다. 인류의 적, 파시즘에 대한 투쟁을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맺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소련과 일본 사이의 우정을 성스러운 우정이라고 선언하고자 합니다. 신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해치는 자신의 뼈를 깎아서라도 이 성스러운 우정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굳건히 했다. 이날 밤, 신해치의 숙소에 코발렌코 소일협회 부회장이 찾아왔다. 코발렌코는 전날인 25일 밤에도 신해치의 방을 찾아왔었다. 그때 신해치는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코시긴 총리의 생각을 지난해 12월 두 번째 중국 방문 때 중국의 정상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26일 밤 코발렌코가 조금 긴장한 얼굴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코시긴 총리가 28일에 크렘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신이치가 대답했다. 총리는 매우 바쁘십니다.
무리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모스크바에 오면 총리를 꼭 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폐가 되지 않도록 5분 정도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방문하겠습니다. 코발렌코가 안색을 바꾸며 고개를 내저었다. 5분이라니요? 안 됩니다. 코발렌코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물론 코시긴 총리는 중동을 방문했기 때문에 업무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손님도 많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소일 관계를 열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예전과 같은 긴장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야마모토 선생님 뿐입니다. 선생님은 현상을 올바르게 통찰해 분석할 수 있는 분이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생님의 소련 방문에 최대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발언은 중요합니다. 소련과 중국, 소련과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문제에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총리가 선생님과 만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실 것입니다. 5분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이치가 정중하게 답변했다. 과분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이 무게를 더할수록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위정자가 제 발언을 꼭 받아들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움직임에 경계심을 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일본에 쓸데없는 파문을 넓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아무쪼록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존재는 정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코발렌코는 시니치에게 충분히 시간을 잡아 여러 각도에서 코시겐 총리와 회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갔다. 시니치는 생각했다. 소련은 진지하다. 성의에는 성의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겠지.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전에 모스크바 대학교의 고리키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날 모스크바 대학교는 시니치가 소카대학교 창립자로서 기증한 서적을 전시하고 시니치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수여식과 또 동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니치가 강연하기로 예정되었다. 시니치는 모스크바에 도착해서야 명예 박사 학위를 수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스크바 대학교 VI 트로핀 부총장이 호텔로 찾아왔다. 27일 저희 대학에서 강연해 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강연 전에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기에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문화, 교육, 교류와 평화 운동을 높이 평가해 저희 대학의 교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함께 온 모스크바 대학교 스토리자크 주임 강사가 이 내용을 시니치에게 통역했다. 영광스러운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다. 그들은 시니치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다. 시니치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매우 고마운 말씀이지만 아직 만남도 길지 않고 이렇다 할 공헌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 교육, 교류도 이제부터 본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박사는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저의 행동을 지켜보고 나서 그때의 수요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영예를 바라고 소일 교류를 추진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바라는 신념으로 해왔을 뿐이다. 통역을 맡은 스토리자크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트로핀 부총장에게 이 말을 통역하지 않고 신이치에게 물었다. 사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스토리자크는 무척 난처해하는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학술 칭호는 미생물 학자인 파스테르, 진화론의 다윈, 시인 실러와 괴테, 그리고 정치가로는 인도의 네루 초대 총리와 중국의 저원의 총리 등 인류사에 빛나는 거장들에게 수여했다. 스토리자크는 그것을 사행하는 시니치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신이치는 모스크바 대학교 명예학술 칭호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아직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이치에게는 사회적인 명예는 필요 없다. 항상 민중 속에서 사는 무관의 용자로 족하다는 마음도 있었다. 스토리자크가 간절히 말했다. 이 명예 박사 학위는 모스크바 대학교가 평화, 교육에 공헌한 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난처해집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스토리자크는 트로피 부총장을 힐끗 보며 난처해하는 얼굴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스니치 옆에 있는 미네코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양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요? 받으시면 모스크바 대학교 분들도 기뻐하실 테고. 스토리자크의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호의를 저버리면 안 될지도 모른다. 또 사양하면 많은 분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지. 이 진심을 받아들이고 일본과 소련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자. 알았습니다. 그럼 외람되지만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스토리자크는 그 말을 트로핀 부총장에게 전했다. 부총장의 눈동자가 빛났다. 야마모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모스크바 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모스크바 대학교의 날로 하겠습니다. 호프로프 총장이 이렇게 말하며 크렘린에서 가까운 모스크바 대학교 구간인 고리키 기념 도서관에 도착한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을 맞았다. 오전 10시 신이치는 서적 전시회의 테이프 커팅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에 기증한 도서 3,000권을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하게 되었다. 그제는 여름 날씨였는데 오늘 새벽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추웠다. 그러나 도서관 앞에는 학생이 300명쯤 몰려들어 열기로 가득했다. 테이프 커팅에 앞서 호프로프 총장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인사했다. 서적은 인류의 역사, 문화가 모두 담긴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기증해 주신 여기에 있는 도서 3,000권은 소련과 일본 두 나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서로 이해하는 데에 틀림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